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해군 장관 카를로스 토로가 다녀간 다음에 한국 조선소 하나오션스나 이제 현대중공업에 미군 배에 MRO를 맡기려고 한다. 유지보수를 맡기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이 커서 한화의 김 부회장하고 현대중공업의 정 부회장이 곧 미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신문에 막 나요, 언론에.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주목을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MRO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마중물에 불과하고요. 미 군함의 신규 건조,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의 그러니까 이 민간 선박의 건조,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전체에 관한 진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MRO는 세 발의 피해요.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언론 쪽에서 좀 이렇게 충분하게 조명을 안 해줘서 도대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미국 법률을 좀 알아야 내막을 압니다. 일단 국내 일부 밀리터리 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미 해군 장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짓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미국 법률에 의하면 해군 함정 건조,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는 반드시 미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유권자들의 입김이 세고 여론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거기 벌써 의원들의 당락이 수십 명이 연결되니까 누가 그걸 총대를 맬 수가 없습니다. 법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조선소는 미군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지 못합니다. 그거 더 이상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이나 좀 알고 해라 라고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미국 법률이 또 있습니다. 해군 함정의 전면 보수, 그러니까 영어로는 full scale overhaul, repair and maintenance, 그러니까 full scale 전면적인 보수 보수 수리는 반드시 미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MRO 센터나 한국의 MRO 센터를 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quick repair, 긴급 보수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그 군함들의 전면 보수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안에 조선소를 둬야 됩니다. 법에는 정해져 않아 있지만 미국에 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동력으로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그 배들이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있죠.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건조 유지 보수는 미 해군의 직영 조선소 4곳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간 조선소에서도 안 합니다. 미 해군의, 그걸 이제 네이비 쉽 야드라고 부르는데 직영 조선소는 4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버지니아, 대서양 쪽에는 버지니아와 메인주에 있고요. 메인주가 이제 대서양 쪽에 저 꼭대기 쪽에 붙어 있는 주죠.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는 저 꼭대기 주에 있는 워싱턴주, 이건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워싱턴주, 태평양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습니다. 이 4군데에서만 미 해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또 유지보수합니다. 다른 항구에는 아무리 미국에 있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화나 하나오션스나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논다. 그럼 일단 잠수함 항공모함 신규 건조 못합니다. 잠수함 항공모함 유지보수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더라도 잠수함 항공모함이 아닌 일반 구축함 같은 거 신규 건조할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잠수함 항공모함 빼고 나머지의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전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더라도 상당히 이제 빵덩어리가 크게 남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 조선소를 운영하며 그 미 해군과 거래하는 외국 업체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회사입니다. 핀칸티에리 마리네트라는 이탈리아 회사고요. 이건 유럽 최강의 전함 건조 회사 중 하나입니다.
최신 이제 명품 프렘급 호위함을 만들었죠. 이게 프랑스랑 같이 해가지고 프랑스는 또 이름이 좀 달라요. 걔들은 꼭 그렇잖아요. 똑같은 미사일인데 영국에서는 스톰 섀도우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스캘프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정식 명칭은 프렘인데 프랑스에서는 또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이 핀칸티엘이 마리네트가 만든 이제 그 좋은 그 명품 호위함이 이겁니다. 프렘이 아주 뭐 잘생겼죠. 최신이고요. 아랍 쪽에도 한두 대 팔았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수정해가지고 그래서 아랍식 이름도 이게 갖고 있을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 회사를 호사라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회사 오스탈. 여기는 이제 알라바마의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미 해군 최대 망작인 LCS를 맡았다가 굴욕을 이제 하죠. 이게 이제 LCS죠. LCS 다 이제 다 퇴입이죠. 예. 미 해군 최대의 망작으로 꼽히죠. 그래서 이 한화가 그 알라바마에 있는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가 한동안 돌았었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 해군 장관은 카를로스 델 토로는 이제 2월 말 3월 초에 걸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MRO만 제안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내와 일본의 제안 대상은 세 군데입니다. 하나오션스, 현대중, 미쓰비시. 사업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관한 건조 및 유지 보수를 제외한 미 해군의 신규 건조 및 그러니까 전면 정비 사업까지가 사업의 범위입니다. 제안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국영 조선소 중에 미국의 해양 국가니까 조선소가 그 전에 국영이 한 10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 돌아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그 네 군데, 메인, 대서양 쪽에서는 메인 버지니아, 태평양 쪽에서는 워싱턴주와 하와이주에 있는 그 네 군데 빼고는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6, 7군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무슨 뭐 역사박물관 뭐 이런 걸로 이제 역사공원 이런 걸로 이제 고쳐졌고요. 고쳐지지 않고 내버려져 있는 것도 몇 군데 됩니다. 이 방치되어 있는 미국 국영조선소에 입주 불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읽을 때 잘 해독이 안 되는 게 국영 그럼 스테이트 오운드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는 국가 소유. 근데 얘들이 이걸 퍼블릭이라고 부릅니다. 퍼블릭 쉽야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키 영문 위키 같은데 미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퍼블릭 쉽야드 그러면은 쭉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에 하나 방치되어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하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역사공원 뭐 이런 걸로도 안 바뀌고 그냥 방치인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센티브가 될 수 있죠. 거대 조선소가 있던 자리니까 물길도 좋고 따로 항만공사 안 해도 되고 일단 급하니까 따로 도크공사 안 해도 되고 뭐 시설은 뭐 한 뭐 몇천억 원 혹은 1, 2조 원 투자를 해야겠죠. 일단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제안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해군 장관이 이제 한화에 가서 이제 미팅하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영 조선소 불화를 해주거나 장기 임대를 해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림 차리고 군함도 짓고 민수선박도 좀 만들어 돈 좀 벌어라 그 소리예요. 미국에는 놀고 있는 국영 조선소 시설이 많습니다. 다시 손봐서 군수 민수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군수 쪽으로는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고 민수 쪽으로는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고가치 민수 선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군수 민수 이중 조선 사업을 펼치면 미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의 블루 칼라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 고용도 늘어날 겁니다. 첨단 선박이 건조되면 경제가 보호되고 건강해집니다. 이제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주십시오. 한미 조선 동맹을 만듭시다. 그런 소리야 이게. 이게 이제 이 포인트들이 다 이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MRO 사업하기 위해서 진출한다. 뭐 이것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지평이 엄청 넓어요. 출발점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제외한 미군 함정의 MRO예요. 1차 확장 바로 되는 건 뭐냐면 항모와 함수함을 제외한 미군 신규 함정의 건조입니다. 2차 확장은 뭐냐면 미국 민간 선박의 건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거론한 게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가 아마 그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올 겁니다. 석유 부산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석유 정제.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LNG도 이제 원래는 버렸었는데 그게 포집하는 기술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LNG 생산량이 계속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은 향후에 세계 최대의 LNG 암모니아 운반선 운영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와서 그런 거 좀 다 지어달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MRO라고 쓰고 미국 조선업 재건이며 다른 말로 하면은 한미 조선 동맹이 탄생하는 거예요. 한미 조선업이. 한국의 조선 역량에 미 해군의 마중물이 오는 거죠. 일단 마중물 첫 번째 마중물은 MRO죠. 전면 MRO. 그러니까 이 임시땡빵 MRO는 뭐 그건 뭐 필리핀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전면적 MRO. 그래서 한미 조선 동맹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조선 및 관련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미국이 기술 혁신은 역시 최고니까. 그래서 미국의 무지막지한 테크놀로지, 기술 혁신을 우리가 흡수하게 되고 완전히 한미 간에 피가 섞여요. 이 조선업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군력 강화되고 조선업이 극강화되는 거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을 미국이 조선업에 관해서 일종의 가상 이민자, virtual immigrant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글자로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국 조선 역량과 미 해군의 마중물 물량 이게 이제 전면 MRO죠. 그게 이제 합쳐지면 한국에선 결국 미국으로 뭐가 가는 거냐면 경영관리 노하우와 선박 블럭도 갈 겁니다. 여기서 선박 블럭까지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품이 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선 한국 쪽으로 결국 뭐가 인풋되는 거냐면 일단 해군 쪽에서 인풋되는 게 뭐냐면 한미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핵동맹에서 이제 조선동맹으로 또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고의 해양 국가인데 미국 천담 전함의 그 속살과 노하우가 그거 수리하다 보면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그 다음에 첨단 미 해군의 전함과 무기 운영 노하우를 가져. 이거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입출입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직 발사관을 구축하고 그걸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이걸 다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해군인데 이 첨단 최강 해군은 어떤 군사 사상을 가졌길래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거 거기서 벤치마킹 해갖고 와서 이제 방사청하고 해군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간에 이 조선 관련 기술과 사업의 퓨전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동력을 보죠. 지금 배에서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 같이 쓰잖아요 보통. 가스터빈 엔진 누가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딱 둘밖에 없죠. 배에서 쓰는 가스터빈 엔진 만드는데 롤스로이스하고 GE죠. 배를 전체를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뭐 주구장창 GE 사람들 롤스로이스 사람들이랑 일할 거 아니야.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다가 지금 제가 오늘 바빠서 얘기 안 했지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렇게 회오리 쳐듯이 이렇게 해서 그 회전 기폭 그러니까 연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튀어나가는 게 초음속으로 튀어나가는 거. 예, 그 회전 기폭 불길이 초음속으로 번지는 거. 불길이 음속 이하로 번지는 걸 연소라 그러고요.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초음속이면 데토네이션 기폭이라 그럽니다. 이게 불길이 이게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초음속으로 번지는 거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게 되면 연비가 한 10에서 15% 이상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배는 어마무시한 연료를 먹어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 이 가스터빈의 그 회전 기폭을 구현해 달라고 지금 주의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박의 가스터빈의 앞에 불길 만드는 부분이 좀 바뀌어요. 이런 걸 이제 같이 하게 된다고 어차피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축이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 축 도는 힘을 뭐 기아를 엄청 붙여가지고 이 축 도는 힘을 가지고 스크루를 돌렸었잖아. 그런데 최근에 뭐예요?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축이 뺑글뺑글 도는 힘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축전을 일부 했다가 그걸 가지고 그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돌리는 데까지 전기선이 가는 거예요. 동력 전달축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펠러 뒤에는 모터가 초대형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통합 전기 추진 체계죠. 우리 전기연구원 창원에 있는 전 세계적인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죠. 그 선박의 통합 전기 추진 체제. 그런데 그 부품들이나 그 뭐 암페아수라든지 뭐 이런 게 어마무시하니까 전력량이 이거 설계해주고 핵심 부품 공급해주는 데가 GE 같은 회사라고. 거기랑 살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섞여 있지만 미국 해군배, 미국 조선소 안에서 살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뭐 합작 투자가 일어난다든지 별일이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스크루 설계 저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깊은 거거든요. 온갖 종류의 스크루 다 볼 거 아니야. 어뢰. 전함도 어뢰를 갖고 있잖아요. 온갖 종류 어뢰 다 보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보는 거 아니야. 소나. 전함도 소나를 갖고 있잖아. 껍데기라도 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직 발사관 같은 미사일 관리 및 발사 체계 이거 다 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액화 LNG 운반선 가지고 지금 그 국산화 못 해가지고 프랑스한테 계속 그 저기 돈 주면서 로열티 주면서 참 굴욕을 겪고 있죠. 예, 참 뜯어먹히고 있죠. 전체 매출의 5%인가 뭐 3%인가 주니까. 미국의 혁신적인 그런 그 창의력과 같이 결합을 하면 이런 게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액화 LNG, 액화 암모니아, 액화 수소에 관한 노하우들 더 개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평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해군을 운영하고 가장 강력한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완전히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한미 조선 동맹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지평에 돌아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